100에 30을 맞춰서 7만원을 받아서 캐시백을 받는 돈 버는 소비자, 비즈니스 컨슈머, 비즈슈머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써봐, 들어봐, 써봐 하면서 스스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자, 스스로 야 이거 너무 좋아라고 광고에 동참하는 그런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나 혼자 쓰고 알리면 이거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데 그 소비자가 나와 똑같이 성공의 8단계를 하고 나와 똑같이 1박 2일 세미나를 가고 나와 똑같이 써봐 들어봐를 똑같이 알리는 복제품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한다. 자, 이 일을 전문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애터미 산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써봐 들어봐만 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제품 좋겠다, 싸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쉬운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땡땡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땡땡 네트워크 마케팅. 땡땡이 뭐예요? 앞에 붙는 땡땡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이 사업이 쉬운 듯한데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듯한데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아주 좀 묘상한 그런 재밌는 어떤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가 뭐냐?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매료시키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대화를 통해 사람을 매료시키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결합된 사업이다. 그냥 싸고 좋은 거 전달만 하면 쉬운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영감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눈덩이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세심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불리는데 우리 애터미에 열심히 조직을 불리다가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된 분이 있어요. 1년 만이면 빠르죠. 그런데 제 주위에도 1년 만에 고속으로 오토 판매사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간혹 가다가 너무 빨리 되니까 자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동시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왔죠. 자 파트너가 나오니까 사실은 자기가 촘촘한 소비자를 만들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굳이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막 교만해지면서 설렁설렁 하다가 세상에 라인이 3번이나 무너진 겁니다. 3번이나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려워서 3번이나 라인이 무너지고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딱 결정했을 때쯤 어느 날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더니 불을 딱 켰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대요. 어머니가 보는데 그저서야 어머니 새하얀 백발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하얗게 타신 어머니의 그 머리가 보이면서 진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유서를 썼다고 해요. 연말까지 나 오토 판매사 안 되면 죽는다. 유서를 썼대요. 그만큼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애터미를 외쳤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굿모닝 애터미에 나왔던 도전 오토 판매사의 주인공. 그때는 샤론이고 지금은 스타마스터니 애터미 총각 장대건 스타마스터님의 얘기입니다. 잘생겼죠. 넘보지 마세요. 이분요 예쁜 국장님하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총각 장대건 스타마스터가 유서를 쓰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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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 영상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주스타님 저 이거 고급 마이크를 지금 설치하고 말하는 중입니다. 장비에 돈 많이 들었어요. 이거 이미 고급 마이크를 착용하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조직을 실패하고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패하고 실수 뒤에 거기서 나름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실패의 이유 1번이 시기와 원망, 질투심이 많았다. 너무 일이 안 되는데 그 석세스에 가면 저도 공감됩니다. 막 다른 라인이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승급하면서 막 내가 뭐 본부장 되었다 얘기하면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은 스폰서가 한 줄 꽂아줬을 거야. 밑에 잘하는 사람 나왔겠지. 센터가 있을 거야. 늘 남과 비교를 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업은 내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비교 상대는 어제의 내가 돼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조금 더 나은 오늘의 여러분의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고 자만했다. 말씀드렸죠? 1년 만에 오토 판매가 되니까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믿고 소비자를 구축하라니까 중간에 이제 파트너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 소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매개체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다 떠나버리라.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 들으니까 반팽이 내려가다가 온팽이가 나온다니까 어느 순간요 늘 온팽이만 찾으러 다녔다. 어느 순간 다단계 고수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 다단계 고수와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뻥하고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한 달에 6명이나 싹 그만두게 됐대요. 얼마나 멘탈에 붕괴가 왔겠어요. 결정적으로 또 이분이 하신 말이 그 당시는요 본인이 스폰서의 안내 없이 혼자 사업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스폰서는 누구냐면 어머니였대요. 어머니는 그냥 소비자라고 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머니가 이제 잘 안내할 수 없는 그런 스폰서면 그 위에 업라인에 찾아뵙겠는데 그 당시는 그냥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안내 없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깨달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얘기한 것이 정말 제가 공감되는 건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고객과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를 섬겨라. 여러분 빨리 한 줄이 된 분은요 사실 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한 줄이 된 분이 가끔 안타까운 게 안 되는 한 줄만 다질 때 제가 아찔합니다. 그 되는 한 줄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한 줄만 다질 때 제 입장에서 아찔해요. 그러면 되는 한 줄의 파트너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기하죠. 이런 성경 글자가 그 예전에 잠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늘 우리가 교만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을 만드는 순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조직을 만들려면 1번 내가 먼저 애용을 해야 돼요. 내가 써본 것을 좋은 것을 주는 마음으로 전달한다. 너 하나 꼬시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써본 것을 좋은 것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도 없으면서 나를 꼬시려고 설득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무리가 있다. 자, 제품을 전달했어요. 다음으로는요. 제품 전달로 끝나면 안 되고 조직을 만들려면 반드시 세미나로 와야 돼요. 세미나로 와서 나와 똑같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세미나로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제 팀을 만드는데 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을 만들려면 누가 먼저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먼저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여러분 라인에 카톡방, 소그룹방 있죠? 그 방 만들 때 누가 먼저 방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방장이 되고 여러분이 세게 여러분이 스스로 팔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정보를 날리면서 된다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파트너가 없어서 세미나 안 갑니다. 파트너 오면 세미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세미나를 먼저 가야 팀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먼저 세미나에 가서 팀원이 돼서 작은 팀을 만들고요. 이제 일을 하는데 팀워크의 일이 뭐예요? 함께 있어준다는 겁니다. 팀워크는 함께 듣고 있어준다는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미팅이나 세미나에 함께 듣고 공부를 해요. 자, 함께 공부하면요. 다 같이 똑같은 걸 이해하죠. 똑같은 걸 이해하면 그제서야 공통의 목표가 공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팀에 가장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 목적지가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자, 목적지를 딱 세웠어요. 그러면 진짜가 있네? 거짓말 아니네? 확신이 생기죠. 갑자기 DNA가 뿜뿜 희망이 생기면서 의욕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기면서 감사가 생기면서 나눔으로 변해지면서 다 같은 생각을 하니까 종국에는 신뢰가 쌓이면서 팀워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없으면 결국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다 같이 앉음으로써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함께 앉으면서 파트너와 스폰서와 끈끈한 팀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를 만들려고 세미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을 늘리기 위한 5가지 핵심 공략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요즘은요, 다 정보가 오픈되고 공급되고 상품의 과잉 공급이 일반화되니까 거의 다 품질과 가격이 비슷해. 더 깎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제품이 양질이고 제품도 다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의 매력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이고 기능보다 디자인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이 디자인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품을 전달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알려드립니다. 매력을 만들 때는 여러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단점은 보완하기 힘들어요. 단점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평준화만 시키고 잘하는 걸 더 개발하십시오. 잘하는 걸 더 개발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더 쓰십시오. 또 우리가 배웠죠? 메라비언 법칙에 따라서 설득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93%, 언어적인 건 단 7%밖에 안 되더라. 비언어적인 게 뭐예요? 표정,
프로다운 복장, 헤어스타일, 신발, 그리고 미소, 여러분의 어떤 자신감이 내면과 외면에 함께 뿜뿜 나가야만 소비자와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써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이 의무로 양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외적으로 너무나 매력 있어. 근데 왠지 상대와 대화해보면 좀 공허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은 왜 그럴까요? 내면의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를 통해서 내면의 양식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라. 스토리를 겸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애타면은 끊임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죠. 상대를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와 수치와 팩트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나만의 스토리. 스토리가 상대를 움직이는 게 제3의 감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누구보다 더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그 스토리로 평생을 먹고 사는 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지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지불을 나름 즐기고 만들어야 돼요. 대가지불을 피하지 않고 이 대가지불로 엄청난 인내와 포용의 보상으로 만든 연금성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요, 스토리 부자입니다. 일부러 지어내려고 해도 이런 멋진 스토리가 없어. 자, 제가 이제 본사 강의를 하지만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강의가 제품 강의 같아. 깔깔깔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토판매사 회사도 다 양식이 있어요. 외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비전은요, 100% 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비전 강의가 제일 쉬울 수 있어. 그냥 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클로징 하냐면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에타미를 아가씨 때 만나서 열심히 하다가 러시아 갔다 왔다가 했는데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서 수술했는데 목 수술에 봉합 성공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에타미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출근했는데 스폰서님이 에타미 해라 해서 출근했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지 드래곤이 나서 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이버를 찾아서 검색했더니 명예를 얻는다. 찾아보니까 명예를 얻는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봉 1억 리더스가 됐다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얘기가 다 지어낸 게 아니고 100% 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되는 거예요. 그랬냐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제가 언젠가 에터미 디바 그 현기라인죠. 신정인 총장님의 그 초기에 파트너와 소금 세례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강의 들으면서 맞다 나도 저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은데 제 스토리도 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초기에 소금을 받았으면 얼마나 강력한 스토리입니까? 클로징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소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강력한 스토리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경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금상 소득을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어떤 핵심 요소가 되는 거,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만드는 거 여러분 게을리지 하지 않고 피하지만 마세요. 요즘에 스토리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스토리 만들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기간을 극복한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원을 통합을 시켜야 돼.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조직을 큰 나무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서로를 결합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보다 협력해서 함께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팔고 개인기가 좋은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안 그렇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아우르는 능력. 자,
누구는 리크루팅 잘해. 찍소리 잘해. 찍소리 잘하면 딱소리 잘하는 국장님과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에타미가 딱 인간관계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팀워크가 뭐야? 어떻게든 오게 하고 그분을 머물게 해야 되고 떠나간 사람은 또 다시 오게 하는 오게 하고 어떻게 한다? 머물게 하고 또 다시 오게 하는 인간관계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에타미가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된다.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인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팩트를 날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 그러면 막 일목요연한 팩트를 정리하는 것보다 이해한다.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배려하는 정신을 갖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똑이보다 더 중요한 게 품는 사람을 결국 더 좋아한다. 굳이 내가 따져서 내가 맞아? 그런데 내가 맞는 걸 증명하는 순간 파트너가 삐져버려. 그럼 나한테 이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사랑이 이거 맞죠? 내 말이 맞죠? 떠졌어. 그런 순간 국장님, 팀장님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따지는 순간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데 제가 9년 사업하면서 딱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팀워크의 사기를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과 격려더라. 칭찬과 격려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요즘에 제 파트너는 잘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뭐 기운이 떨어졌나고 행복지수가 높아서 잔소리 안 하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잔소리를 막 처음에 열정이 있잖아요. 막 애들 막 했는데 막 진짜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사장님 내가 진짜 사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했는데 결과는 기분만 나빠합니다. 파트너가 총장님의 조언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다 기분만 나쁘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직급 간대. 사장님 직급 가는 게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해도 기분 나쁘고 가버리고 또 안 가겠다는 사람 사장님 지금은 좀 도전을 하는 기간이 맞을 것 같아서 또 기분 나빠요. 내 돈 벌려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충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칭찬과 격려만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비판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거든요. 비난과 비판이 그 사람을 개발시킬 수 없다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편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에타미는 내 편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스폰서 도움, 파트너 도움, 소비자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스폰서님 때문에도 못 그만두겠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편도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적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이 많으면 안 돼요. 편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적을 지고 등진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편이 많아도 적이 있으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의, 여유, 펀이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채널이 에타미를 더 재밌게 알려주는 채널이잖아요. 회장님도 펀 세미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에서는 웃음, 그 다음에 게임, 유머가 건강 면에서나 사회적인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많다. 때로는 우리가 진지해져야 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진지하면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 공병호 작가나 이지성 작가가 유튜브 채널 하는 거 아세요? 그분들이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좋은 정보가 많아요. 처음에는 구독까지 누르고 열심히 청취를 했어요. 근데요, 요즘에 제가 구독 취소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순간 맨날 비판만 하니까 요즘은요, 켰다면 대한민국 망한다,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알겠어, 나도 뉴스 보지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구치 눌러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엄중한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해답이 없잖아요. 회장님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는 망한다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도 어떤 해결책을 내놓자고 계속 망한다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희망은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탈출구는 있다는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명상이나 종교를 찾으세요. 스폰서와 힐링 타임을 가지세요. 지금은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화상 채팅이라고 하세요. 똑같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독서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 행복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야 애터미가 더 잘 됩니다. 내 안에 즐거움,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환희, 내 안에 만족이 있어야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면 웃을 날 있겠지? 여러분, 돈 벌어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 안에 행복을 찾으십시오. 찾아내셔야 돼요. 기쁨을 찾아내셔야만 여러분이 남들에게 더 좋은 애타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애타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것을 잊지 마시고,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시고, 개인의 행복을 가꾸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스피치는요, 우리가 좀 더 탄탄한 조직 구축을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꼴값이라는 이 노래 아세요? 예전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안 부르더라고요. 이거 박한길 회장님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모르신다고요? 이거 예전에 박한길 회장님이 직접 작사해서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꼴값 뭐냐면, 수당은 이 꼴 저꼴 별꼴 다 보고 난 뒤에 받는 수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꼴값을 많이 벌수록 내 수당이 커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수당은 내가 물건을 잘 팔아서, 그리고 사업 설명을 잘해서 받는 것보다도 인내와 포용에 대한 대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의 마음 사이즈 넓히시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나의 마음 사이즈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끝으로 이 꼴값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싸! 아싸! 수당은 꼴값이야. 꼴값이야. 이꼴 저꼴 별꼴까지 다 보는 수당은 꼴값이야. 많은 사람 모이면 별꼴도 끼어들어 어지간히 내 속을 태우기도 하지만 별꼴도 때가 되면 제 몫을 하니까 별꼴이 없으면
수당도 없어. 아이고 그건 안 되지. 수당이 없다니. 큰일이야 참아야 돼. 별꼴도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연 안고 다 함께 가야 돼. 가자.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한 번 더! 미꾸라지 한 마리 구덩이를 그려도 그려도 깊고 넓은 호수는 그릴 수 없지 않아요. 내 마음을 넓혀요. 넓은 마음으로 별꼴을 보아도 낙심하지 말아요. 별꼴도 반짝반짝 꼴값을 하니까 별꼴다 보면 수당도 많아. 좋아 아주 좋아. 수당 많아서 수당이 꼴값이야. 별꼴을 다 보는가. 성공을 향한 나의 발길 오늘도 나간다. 아자.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뿅뿅.